안녕하세요, 감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엔잡러가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을 직업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타고 태어나신 직업적인 운기, 특성 좀 보고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직업이 또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그 직업에 대한 특성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여러분들 상황에 맞추어서 해석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놓아드리는 카드 5개 중에 하나 고르시고 5초 후에 말씀드리는 리딩 순서 확인하셔서 아래 챕터에서 맞는 번호 골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아드린 카드 중에 하나 고르시고 리딩 순서는 5초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르셨나요? 리딩 순서 4, 3, 2, 1 조커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일단 타고나신 직업적인 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직장인. 네. 여러분들은요, 정말 직장운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보이고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직장, 어떤 조직 내에 속하시는 것도 좋고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컨소시엄이라던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연계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운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그 살림을 하신다던가 가정주부만 이렇게 하시기에는 운기가 좀 아까워요. 사회생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대비해서 나의 성과가 조금 더 많이 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협력 프로젝트, 그러니까 연구를 하신다 하더라도 뭔가 규모가 큰 거, 뭔가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건설이라던가 이런 쪽 있죠. 그렇게 어떤 대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1인 기업이나 1인 창업, 뭐 소상공인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약간 꼭 사장님, 대표님이 아니셔도 되니까요. 조직 내에 들어가서 큰 프로젝트를 좀 맡으시는 분들, 만약에 대기업을 좀 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는 임원도 바라보실 수 있을 정도의 직업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이게 좀 선천적으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성향적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좀 루틴한 일이 반복이 된다거나 그냥 안정적인 무언가 일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피로함에 있기 때문에 좀 쉬고 싶거나 뭐 그럴 때가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성향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안 하고는
배기실 수가 없는 분들이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금전적인 부분, 재물운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원래부터가 어떤 금전의 소득을 벌어들이시는데 워낙에 운이 따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직장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내가 혼자 차려서 혼자 하시는 류보다는 다른 사람들과의 협업 협조를 통하는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장사를 하신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장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라던가 이미 기존에 어떤 틀이나 구축 같은 것들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어떤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긴 하고요. 사실 제가 딱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는 거의 뭐 한 중장년 넘어가면은 본부장급? 뭐 요런 본부장님 뭐 요런 거 있죠? 그런 분들 바로 이런 직업적인 운기를 좀 타고 태어나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 여러분들의 지금 나이를 막론하고 현재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직업적인 특성은 또 어떤 일들인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기획이에요, 기획. 네, 너무 단적으로 말씀드렸죠? 기획이라고. 네, 첫 번째는 기획 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이나 어떤 미래 전망 같은 것들을 내시고, 무언가 일을 추진하기 전 단계,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체적인 부분을 기획, 감독, 관리하는 류의 업무적인 특성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 다니신다 하더라도요, 플랜을 짜시거나 기획을 하시거나 광고 마케팅 쪽에 있으시다면 A, 아니면 여러분들은 저 콘텐츠를 하는 사람인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독,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훨씬 지금 직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성향적으로 맞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해외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소적인 범위 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시야라던가 활동 범위가 좀 넓으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한테 맞는 직업이에요. 유통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만 유통을 하시는 것보다는 해외와 관련되어 있는 유통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해외에서 제품을 들여오시던 국내에 있는 제품을 수출을 하시던 어쨌든 간 해외로 좀 다방면으로 뻗쳐나가는 거, 그런 쪽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맞는 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시고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서 N잡을 하신다라고 보시면은요,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은 창업기획자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창업을 돕는다거나 컨설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류의 직업을 N잡으로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니면 프리랜서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프리랜서다 하더라도 어떤 디자인만 하나 끝내는 요런 쪽의 직업보다는 실제 마케팅 기획을 A부터 Z까지 하시는 그런 부류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랜서이다 라고 해도요, 직업적인 부분을 좀 구찌를 크게 받으시는 분도 있죠. 기획부터 실행까지 다 받으시는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방향성을 수립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목이라던가 전망을 내다보는 거, 상황적인 부분을 분석하는 거, 정보를 취합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거, 이런 것들을 현재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자신의 직업에 투철해 오신 분들, 투철하게 일을 해오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획적인 능력이 발달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시야나 안목 같은 것들이 꽤 다른 사람들보다 넓은 편이고 이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현재 가장 잘 맞는 직업이다라는 이야기 카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시면 얻으시는 것은 또 무엇인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명예운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내 자리를 차지하는 운들이 있어요. 그래서 승승장구한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명함이나 직함이 제대로 생기게 되어서 여러분들 명함에 뭐 직업이 하나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래서 명함에 어떤 항목이나 직업이라던가 직함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분들인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발달하신다라고 하고요. 명확히 지금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사회 운적으로 원래 타고 태어나신 것도 굉장히 승승장구하시는 운이 있긴 하지만 실제 직업을 또 전문성 있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보여지고 사회적으로도 성공가도를 좀 달리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찾는 곳이 많아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평가 지표로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컨설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어떤 창업 기획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의견들이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어요. 타인에게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조금 커지는 느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공한 사업가나 성공한 어떤 전문가로서 매체에 이제 얼굴을 알린다던가 이러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날리게 되시는 운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본인에게 핏이 맞는 직업을 한번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성공의 운이 굉장히 대단히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의 이러한 성공운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삶의 바운더리를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어떤 변화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떤 도전을 좀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본인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성향이나 성격, 타고난 운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끝내고 어떤 변화를 맞이해서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량이나 지금 잘 맞는 직업적인 특성을 찾아가지고 움직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되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갈 곳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일단락 좀 해주는 거, 그것들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들을 너무 아까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직업, 안정적인 수입원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안 좋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희생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결국 이렇게까지 고생을 할 거면 차라리 어떤 도전, 변화를 주어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곳으로 좀 가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1번을 골라주신 분들은요, 사실 타고 태어난 운기라던가 여러분들한테 맞는 직업을 갖고 가신다라고 하면 이제 얻게 되실 거에 비해서 현실적인 부분, 지금 현재 상황들이 조금 나한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던가 즐거움 같은 것들이 좀 적은 상황이 아닐까.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로만 봤을 때는 번아웃이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나의 건강 이슈가 좀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카드와 함께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삶에 대해서 행복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즐거움이라던가 일에 대한 보람 이런 것들은 결여되어 있어서 내가 차마 무엇을 해가지고 힘을 내고 행복해져야지 라는 생각조차도 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고 멘탈이 회복이 되면 다시 자연스러운 발로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욕이 생기실 건데 현재 상황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행복을 좀 찾아달라, 우울감을 털어내달라, 내가 너무 우울한 곳에만 맺혀있지 마시고 조금 더 고개를 들어서 즐거움, 나의 행복을, 그리고 나 자신을 좀 생각을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조언의 카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건강에 대한 이슈가 있으시면은 좀 치료를 받으시고 휴식을 좀 취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시면 나의 몸이 좀 회복이 되지 않으시면 정신적인 면이라던가 어떤 삶에 대한 의욕이라던가 내 변화에 대한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잘 불러일으켜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그냥 속눈샘 치더라도 꼭 한번 건강 챙겨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2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타고나신 직업적인 운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감수성을 쓰는 일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술적인 활동 하시는 거 좋고요. 문화예술 계열에서 일을 하시는 거,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건드는 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인기 쓰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인기 쓰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들의 외모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잘생기고 예쁘지 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돈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으로 획득을 해가는 운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신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인플루언서가 딱입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활동, 인기를 사용하시는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또 우리가 인플루언서 활동 자체가 금전적인 부분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협찬이라던가 내가 무언가를 사용해보고 리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돈이 되고 이런 쪽이 있는데 바로 그런 데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걸 본인들이 굉장히 잘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2번 카드를 봤을 때는 성공한 유튜버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문화예술 계열 쪽으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특성은 그냥 믿지면서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타고난 운기로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런 게 내가 스스로가, 이번 분들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해득실, 이해타산적인 부분들이 분명하게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재능 기부 같은 거 잘 안 하시는 거, 내가 어디 가서 어떠한 광고를 해준다, 홍보를 해준다, 무조건 어떤 형태가 됐던 이득을 취하고 가시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시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은 이제 엄마들은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하든 그 장사를 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숙제 해줄게, 일기 한 장 써줄게, 얼마 내나, 막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입니다. 바로 이번 분들의 케이스가. 근데 이제 꼭 그렇게 영악하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나는 짓을 잘 안 하는 타입, 이런 겁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미덕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타인의 마음을 잘 건든다라고 해서 영업직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설득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좋은 제시나 제안 같은 것들이 결국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이 있죠. 이게 이제 영업직의 특성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언변을 굉장히 조리 있고 재치 있게 하신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감정이나 감수성을 잘 건드려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에너지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2번을 골라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논리성은 둘째치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설득력을 좀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재능을 살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직업은 어떤 직업인지 직업에 대한 특성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약간 그런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스 트레이너? 그런 거? 뭐, 뭔지 아시겠나요? 이게 다이어트와 관련된 직업? 이런 거? 자기관리와 관련된 거 있죠. 네, 자기관리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때 좀 중요한 거는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잘하실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번 분들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회원님 이거 하시면 예뻐질 수 있어요. 몸매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전 주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은 어떤 자기관리적인 측면, 자기개발적인 측면 이런 쪽을 직업적으로 풀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시를 인플루언서로 들어드렸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다. 예, 긁은 복권이다. 좀 이런 히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요. 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나의 다이어트 식품, 나의 다이어트 운동복 이런 것들을 브랜드화해서 판매를 하신다던가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교육 자료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입니다. 또는 개인 트레이너처럼 활동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구속하는 걸로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좀 자기개발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올 수 있는데 내가 일부러 좀 고된 환경에다 나를 놓는 거예요. 그런 건데 좀 관리가 필요하거나 자기개발을 좀 해야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성공 히스토리를 풀어내보시는 것도 굉장히 직업적으로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이신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사업을 크게 하시는 것보다 저는 개인 사업을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뭔가 큰 법인을 세워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밸류업을 막 정신없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요. 내실을 좀 가지고 가시면서 현금 장사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현금 장사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기업을 좀 세우면은 실제 매출이나 순이익과는 상관이 없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그 밸류업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 말고 실제 매출과 순이익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런 류의 사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빚이 많아도 회사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는 이번 분들한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현금을 챙기고 하시는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요. 순위. 그래서 그 부분에다 한번 핏을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운동복이나 요가복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브랜드화해서 파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그 예시가 딱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이제 쇼핑몰 모델처럼 내가 사업도 하고 옷도 입고 모델처럼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패션 제안이라던가 이런 관리적인 측면을 좀 제한하면서 제품을 같이 융통을 한다던가 뭐 이런 쪽이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특성으로 가장 맞는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직업을 갖게 되시면 여러분들께서 얻게 되시는 건 또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직업적인 특성을 좀 갖게 되시면요.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고민이라던가 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머리에 싸매시는 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결정의 순간이 도래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성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골치 아픈 일, 내가 현재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180도 좀 변하게 된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프리랜서로 활동하셔야 되고 인플루언서 같은 것들이 핏이 더 맞는다라고 했는데 저 그냥 회사집 하고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무기력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업을 갖게 되고 나의 일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회사에 헌신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의 개념이 되면은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지금은 마지못해서 회사에서 돈 주니까 다닌다, 내가 밥값 한다, 뭐 요 정도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직업을 갖게 되면은 누군가가 보채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을 하시게 되고 거기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시게 되고 진취적으로 좀 일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그 어떤 타이밍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시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의 운기가 갈라지는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직장을 때려치고 나의 브랜드를 좀 만들었어요. 인플루언서 활동을 하시면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패션 브랜드를 조금 론칭을 했습니다. 이 패션 브랜드는 운동복이기도 하고요. 자기 개발과도 좀 관련이 있는 패션 브랜드예요. 라고 좀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하게 현금 흐름이 좋은 일들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조금 승승장구하고 있다가 어디선가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회사 나에게 팔게 이러면서 어떤 중견기업 이상의 사람이 와가지고 좀 딜을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때 약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수 있어요. 이것을 팔고 나는 목돈을 챙겨서 다른 사업을 한번 해볼까? 또는 아니야, 내가 처음 이 사업을 벌였는데 이걸 그대로 키워볼까?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그 선택의 기로에서 또 선택을 한 그 답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일으키시고 또 그 일이 어느 수준으로 되면은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은 좀 가지를 뻗어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특성의 직업을 갖게 되신다라고 하면 평범하게 사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삶을 살게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어떤 무기력함을 좀 타파해달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의 지금 움직임이 좀 너무 없는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제가 이번에 뽑아드리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그 자체가 의문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어떤 여러분들만의 동기부여가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생각만 골똘히하고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타고난 직업적인 운 자체는
스스로가 움직여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떠먹여 준다던가 누군가가 이렇게 갖다 준다던가 직장에 가만히 앉아서 다니시는 게 맞는 타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고집도 하시고요. 본인 주관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서 내가 내 일을 해야 성에 차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시는 분들이지 직장 다니시면 계속 불평불만만 많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인생, 본인의 삶을 좀 찾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어 있는 타성에서 좀 벗어나실 필요가 있다. 내가 현실적인 부분을 좀 깨고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변화를 주라라는 거죠. 새로운 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는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 그냥 무작정 시작하시기보다는 내가 만족할 만큼의 어떤 공부나 학습,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부나 학습이 조금 필요하다. 이런 것들, 정보에 대한 수집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1번 카드도 지금 행운 좋은 카드로 이 이야기가 나왔고 1번 카드도 비슷하게 현실적인 부분을 좀 타개하고 나오라는 조언이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 2번을 골라주신 분들도 삶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거예요. 나의 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크게 보람을 못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조금 무료하거나 굉장히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타인에게 뺏긴 것 같거나 또는 회사에게 뺏긴 것 같거나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좀 불행하다라고 느낄 때 이 카드가 좀 나와줍니다. 근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도권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말 그대로 좀 일상의 행복을 되찾는 게 1차적인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좀 즐겁게 가지고 가고 행복을 좀 찾아야만 이제 그때부터 무언가를 해볼 만한 일들, 의욕 같은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잘 돌보고 내가 나를 잘 챙겨주는 거 요거부터 좀 한번 해보시고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단번에 내가 찾을 수는 없을지는 몰라요. 환경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찾는 그런 행보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말은 좀 어렵겠지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찾는다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공부를 해본다던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알아서 운동을 해본다던가 또는 내 몸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어본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 삶을 내 의지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럴 때 전제 조건은 핑계가 있으면 안 돼요. 내일 일찍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가 아니라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일찍 자야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번을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3번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좀 타고 태어나신 직업적인 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쉴 땐 쉬고 할 땐 하는 그런 직업이 좋다라고 합니다. 약간 시즌성 일 하시는 분들 있죠? 시즌성 일. 이런 직업을 좀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1년 중 6개월만 일해요. 이런 케이스 있죠. 제일 부럽습니다. 1년 중 6개월만 일하시는 분들 특히 그 여름에는 한국 있고 겨울 추울 때는 동남아가 있고 이러신 분들이 있죠. 딱 그런 케이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약간 타고난 직업적인 운 자체는요. 할 땐 하고 안 할 땐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복이 좀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계절별로, 달별로 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업들이 종종 있잖아요. 단기만 일하는 직업들. 그래서 그런 직업적인 특성이 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어떤 루틴한 일상이 반복되는 직장에 취업하시는 것들은 잘 안 맞겠죠. 프리랜서라던가 본인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일들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유의 일들은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약간 자주성, 주체성을 좀 가지고 어떤 일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리프레시 휴가를 보장해주는 컨설턴트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개발자인데 이 프로젝트 끝나면 장기 휴가를 갈 수 있다던가, 어떤 프로젝트성으로만 계약이 되어서 움직이는 개발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직업적인 운을 좀 가지고 태어나셨다. 또는 여러분들이 작가다라고 하시면은요, 글 쓰실 때는 굉장히 힘들게 뭐 좀 빡세게 쓰시지만, 그거 하나 탈고하고 출판하고 나면 또 장기 휴가를 내 자의대로 좀 가지실 수 있는 분들,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운 자체는 내가 한 것만큼, 내가 여러 건 것만큼 이렇게 있다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일반적인 직장에 다니시면 일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특성이 방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장기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이고, 또 일을 할 때는 그냥 몇 날 며칠 밤새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내달리다가 일 딱 끝나면 그 상태로 저는 딱 나가가지고 장기로 좀 쉬어주셔야 되는 분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은 월화수목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회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진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게 너무 힘들어서 보고 계실 가능성도 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만약에 문화예술 계열에 계신 분들이 좀 이런 직업 특성 많이 가지시죠. 그래서 시즌별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긴 하고요. 그래서 그런 특성도 있다는 것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직업은 또 어떤 직업인지, 그 직업 일적인 특성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쉬운 일 하시는 분들은 좀 안 맞아요. 그래서 루틴한 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잘 안 맞는 직업이다 하고요. 약간 어려운 일, 프로젝트성 일이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핏이 맞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적인 운이요,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함정인 게, 뭘 해도 되고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내가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마음 먹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슨 고생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밤도 새야 되고 내가 할 것도 너무 많고 힘들어서 이걸 또 시작을 해야 되나, 그 지옥으로 내가 다시 한번 걸어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프로젝트 업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가 좀 많죠. 하지만 지금 직업적인 부분, 일적인 특성이 굉장히 운이 잘 따라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고난이도, 그리고 높은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일들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요. 목표 지향적인 일들 있잖아요. 뭔가 시스템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그 개발 목표가 명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개발자, PM, 뭐 이런 분들,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류의 직업들이 가장 잘 맞는다. 또는 아니면 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중장편 소설을 탈고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글 쓰고 있어요. 이런 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어떠한 그릇이 크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때 이제 문학 선생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인데,
소설을 쓰는 사람도 그릇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대작을 쓰면은 그 선생님 말로는 죽을 수 있다. 예, 그릇이 깨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대작을 쓰려고 하면 이제 큰일 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 힘든 일이고 글 쓴다라는 직업이 너무 힘든 일이고 어떤 정신력이나 체력을 굉장히 소모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대작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압박감이나 무게감, 그 대작이 추구하는 어떤 세계관들한테 짓눌려서 사람이 큰일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대작을 완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되는 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그러한 어떤 높은 목표, 남들은 어떻게 올려다보지 못할 만한 어떤 커다란 일들을 혼자 일으켜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협업이나 협동, 협조를 하는 그런 류의 일보다는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부려서 하는 일이 훨씬 더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부린다 하더라도 일부를 맡기는 거지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쥐고 하셔야 되는 거. 그래서 약간 천재과들이 좀 이래요. 머리 좋으시고 약간 천재성 있으신 분들이 좀 이런 타입이긴 한데 뭐 괴물 코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워즈니악 생각이 나는데 좀 그런 느낌. 그런 쪽으로 직업을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일에 조금 더 가깝겠네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잘 맞는다. 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류의 일을 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얻게 되실 건 또 무엇인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돈이요. 단편적으로 돈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떤 프로젝트를 완료했을 때 받는 류의 어떤 그 성과금? 네, 프로젝트의 비용?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서 미리 약속되어 있는 돈을 지불받는 느낌?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이거를 하시게 되면은 얻게 될 게 가장 중요한 게 돈 그 자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볼 때는 프로젝트성으로 일을 하시는 개발자 요 케이스가 굉장히 핏이 맞아요. 네, 요런 거 아니면은 정말 문화예술 계열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단기로 일을 하시거나 어떤 뭐 작품 하나를 쓰는 거를 목적으로 일을 하신다던가 요런 거 여기에 우리가 딱 완료가 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성과금, 계약금, 잔금 요런 것들을 받잖아요. 러닝 개런티 뭐 이런 거 받잖아요. 그래서 딱 약속된 돈을 받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돈입니다. 돈. 뭐 다른 이야기를 할 게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의 특성이 여러분들은 직업의 특성이 좀 특이한 거지 이로 인해서 얻게 될 거는 굉장히 심플하다. 말 그대로 내가 좀 쌓아놓을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의 크기가 작지 않아요. 작지 않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을 잘 안 쓰는 타입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워즈니악 말씀드렸죠. 딱 그 케이스. 네. 너무 여러분들이 어떤 일과 열정과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는 금전적인 혜택. 네, 이런 것들이 딱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한번 여러분들 조금 어렵거나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좀 굵직한 게 있으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전문가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운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제가 오늘 주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주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N잡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직업을 어떤 걸 가지면 좋을까? 내 본업 말고 다른 직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는 굉장히 유사한 카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현실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의욕을 내달라는 거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루틴한 삶에서 벗어나달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제안이나 제시 이런 프로젝트성 일들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요청을 받는다거나 사람들이 이걸 해달라고 한다던가 돈 줄게 좀 해줘 뭐 이런 유의 부탁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 직장 다니라 바빠 이래가지고 안 하는 거 거기에 조금 더 해당이 되는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 삶은 여기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라는 어떤 망연자실함, 이미 자포자기한 거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부여라던가 주변에서 돈 줄게 한번 해봐라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가지고 알바로 시작을 해도 괜찮잖아요. 처음 시작 자체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시작이 문제이지 여러분들은 한번 시작만 하면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언어에 대해서 굉장한 천재성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개 국어를 하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미 뭐 스페인어, 불어, 영어 뭐 이렇게 다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일본어도 하시고 있는 걸 봤고 다른 언어도 공부하시겠다 하는 거 보고 뭐 이런 분이 있어요. 하여간 그 언어 천재들이 있잖아요. 외국어를 배울 때 시간이 별로 안 걸리시는 분들. 물론 이제 외국어를 배울 때 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여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 이제 보통 범인, 보통 사람들에 대한 거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물어본 적 있어요. 공부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A4용지 반 페이지 정도 되는 지문을 그냥 외운대요. 그럼 어느 정도 된대요. 여러분들은 이게 납득이 가나요? 근데 지금 3번을 골라주신 분들은 본인의 직업적인 부분에, 본인의 재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그 친구는 일을 그렇게 매일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그냥 여행 다니고 놀다가 일이 생기면 잠깐 합니다. 통역이나 번역 같은 일을.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도 직장을 다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다가 한번 통번역 같은 거를 오더를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좀 했는데 그게 다시 나의 어떤 메인 잡이 되는데 그게 돈을 더 크게 버는 거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사실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삶이 안 맞는 거예요. 삶이 안 맞아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한 거죠. 언어, 통번역 이런 거에만. 그래서 지금은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버니까 그래서 어떠한 그런 계기 마련이 좀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바꾸려는 노력 자체가 조금 필요하다. 근데 일단은 어떠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적인 부분, 동기부여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즐겨달라라고 하는데 특히 주변에다 좀 감사하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제안이나 제시 같은 것들 있죠.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고 보람차지고 의욕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는 걸 느끼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물꼬를 먼저 첫 발자국을 떼는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동기부여,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수용력, 여기에서 먼저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조언의 카드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좀 기뻐하고 감사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서 아마 주변에서 이미 여러분들께는 어떤 이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제안이나 제시 같은 것들 여러분들한테 시그널을 많이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그것을 좀 받아만 줘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4번 카드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타고나신 직업적인 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사업가. 네, 일단은 성공한 상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유통업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어떤 상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옆에 3개의 이모션스 카드가 같이 나오면서 이런 것도 좋습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문화 예술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시는 것도 좋고 유흥이나 놀이에 관한 일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유흥이나 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음지의 것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뭐 거기도 해당이 될 수 있는데 뭐 카페를 하신다던가 물을 파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물장사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이제 좋지 않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가 이제 물을 판매하는 거, 카페, 이제 술?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런 쪽에 어떤 유통업이라던가 장사를 하시는 것도 잘 맞기도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면 문화 공간을 만드는 활동이라던가 어떤 문화적인 활동성을 갖는 일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유통업도 잘 맞아서요. 다만 특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운은요, 타고 태어나신 운은요, 뭔가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장사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직장에다가 목을 안 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식업 같은 거 하셔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식음료에 관련된 일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직장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데 식음료에 관련된 직장을 다니시고 있다라고 하면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저는 그냥 식음료와는 크게 상관없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면 식음료와 관련된 장사를 해보시는 것도 잘 맞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제가 예시를 식음료로 들려드렸지만 이 물의 카드가 주고 있는 이미지 자체는 문화예술에 대한 속성도 강해서요. 뭐 공연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문화 기획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화와 관련돼 있는 거, 이벤트 기획? 여기에도 좀 해당이 되는데 이게 또 광고 대행업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광고 대행업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화를 기획하거나 예술성을 살린다던가, 근데 그것을 사업화하는 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서 예술인이 되는 것보다는 그 예술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문화 공간을 운영하신다던가 영화관을 운영하신다던가, 이게 좀 뜬금이 없긴 한데 좀 예를 들자라고 하면 그런다던가 서점 같은 거를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기도 하고요. 좀 예시가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드는 예시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식음료, 문화예술, 공연, 그쪽과 관련이 있는 본인의 개인 사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그쪽에 직업적인 운기가 좀 있다. 그런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사실 금전적인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아등바등 노력해서 돈 버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직업은 또 무엇인지를 보면서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요, 첫 번째 보여지고 있는 것은 상담업입니다. 상담업. 자, 물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감수성에 대한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문화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에 잘 맞는 직업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타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을 활용하시는 상담업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글 쓰시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물을 내놓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레드오션 쪽에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콘텐츠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 하셔도 뭔가 여러분들이 남들이 안 하는 예술가적인 길로 가신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상업성을 좀 띠고 있는 레드오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을 좀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어울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과를 좀 잘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성공한 상인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유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께 어떤 유통업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콘텐츠를 제작을 하신다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나중에 가서 타고 태어난 직업적인 운기를 살리신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과도기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저는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화장품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좀 다녔었고 여기에서 교육을 좀 많이 받아서 굉장히 화장품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레드오션이잖아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화장품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화장품을 가지고 굉장히 학술적인 콘텐츠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본인의 조합이나 레시피, 그리고 어떤 화장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 쉬운 내용들로 어려운 것들을 좀 풀어내시는 그런 콘텐츠를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력이 좀 쌓이시고 난다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께 어떤 레퍼런스가 되어서 강의를 부탁받을 수 있고, 강의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어떤 교육이라던가 여러분들이 화장품 제조 기획을 좀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일이 좀 쌓이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나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직업은 여러분들한테 타고 태어나신 직업적인 운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도기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목표를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향해 달성하는 방향은 직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것들을 누적해서 쌓아 올리는 경우도 좀 있죠. 여러분들께서는 약간 돌아간다 하더라도 한 어떠한 과도기, 특정한 시점을 좀 거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역량을 쌓으시는 부분으로 직업을 좀 가져가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명예적인 부분을 좀 쌓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문성적인 부분을 활용을 하시는 거, 뭐 경쟁이 치열할수록 좋습니다. 레드오션일수록 좋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딱히 예시가 되는 게 화장품 그리고 커피,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떤 커피 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하실 분이다 하더라도요, 현재 상태에서는 본인이 어떤 바리스타 자격증이라던가 커피에 대한 교육이라던가 커피에 대한 어떤 전문성적인 전문가적인 이력을 쌓으시고 뭐 대회 나가서 수상하시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쌓아 올리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의 직업적인 특성,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하셔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시면 얻게 되실 것은 또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하늘에 천운이 떨어준다
라고 첫 번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전문가나 자격을 갖추는 직업류를 좀 중간 과정을 겪으셔야 되나 봐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일이 어떤 일사천리로 좀 풀려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일사천리로 좀 풀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의외의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뷰티 강사로 일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강사 직업이 너무 천직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사다 보니까 외부 나가서 강연도 하고 방송도 타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셀럽으로 풀린다던가, 나는 원래 뷰티 브랜드를 만들어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사업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셀럽으로 풀린다던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되게 잘 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2개의 소드 카드가 나와주면서 인생의 어떤 기로를 만나게 되시면서 그때마다 선택을 강요받게 되실 건데, 그 선택마다 나의 삶이 다르게 풀려갈 거예요.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시나리오형의 게임들 있죠. 그 어떤 지문이나 의사결정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지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약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더 재미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딱 돼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굉장히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나뭇가지가 이렇게 양갈래로 뻗듯이 이게 이 어떤 가지를 선택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거기서 선택의 기로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의 별자리가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운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의사결정 얘기하는데, 아마 이번 리딩 주제가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삶에 대한 변화를 주라는 이야기 메시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루틴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어떤 직업적인 변화를 주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교육이라던가 나의 명예적인 부분, 나의 전문성을 쌓는 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도 여러분들의 성공운을 위해서는요, 한 단락을 끝내주시고 다른 단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열의와 열정을 좀 불태워달라고 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감, 이런 것들을 좀 가져달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적인 에너지나 기본적인 텐션이 좀 있으신 분들인데, 아마 루틴한 삶을 사시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들을 마주할 만한 일들이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에너지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고 계실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성공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삶에 대한 변화와 어떤 도전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열정과 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완드 퀸 카드는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카드예요. 매사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고 내가 한 만큼 가져갈 거야. 나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대가를 바라지 않아. 이런 느낌이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태도가 여러분들께는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잘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너무 명확하게 move forward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 주세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 주세요.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들은요, 다 여러분들께 축복이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경험들 있잖아요. 이러한 경험들은요, 결국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단계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펼쳐져 있는 그 길을 거부하지 마시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다라고 하면 정말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 직업적인 운, 원래 제가 돈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문들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을 선택해서 넘어가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확장이 되실 거다라는 이야기도 또 좀 같이 드리면서 우리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조커 골라주신 분들 리딩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타고 태어나신 직업적인 운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저는요 사실 직업운을 골랐는데요, 지금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은 굳이 직업을 갖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굳이 직업을 갖고 일을 하지 않아도 나를 먹여 살려줄 누군가가 늘 항상 있는 사람, 이런 겁니다. 예, 전생에 복이 많으신 분들인가, 전생에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현생에 조금 도움을 받고 사시는 분들인가 싶기도 하고, 약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은 일을 하시면 더 좋기는 하겠는데 굳이 일을 안 하셔도 사실은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분들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움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도움의 손길을 받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 생계비 지원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좀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내가 근로로서 어떤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상황이 아니라 타인에게 또는 어떤 도움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 요거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케이스도 있겠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을 젊었을 때 가진 적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는 직업이 없거나 가정주부로 계신 분들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결혼을 하시면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정주부로 있는다 하더라도요, 남편이라던가 우리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경우가 일이 좀 잘 돼요. 그래서 타인이 잘 되기 때문에 그 타인이 벌어오는 금전적인 부분이나 혜택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반사적으로 누리는 케이스도 됩니다. 또는 유산 상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경우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외부에서 좀 받는 운이 좋으신 분들,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예요. 외부에서 좀 받는 운이 있으신 분들. 두 번째 케이스는 상담이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시는 운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두 번째로 가져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 이제 정신과 의사이신 분들, 또는 타로 상담, 아니면 무속에 계신 분들, 유치원 교사이신 분들, 여기에 좀 해당이 되겠죠. 학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까지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간호사, 의사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네, 간호사, 의사를 이 부분에다 집어넣은 이유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내가 돌봄을 받는 쪽이라던가 누군가를 돌봐야 되는 일을 한다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돌보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많겠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내가 돌봄을 받는 쪽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부들은 할 일이 많아요. 가정을 책임지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남편도 돌봐야 되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하지만 직업적인 부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라는 거를 한번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여러분들께 가장 잘 맞는 직업은 또 어떤 일들인지 보면서 그 특성을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풍요롭다라고 하는 카드들은 다 나왔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자, 돈 되는 일이면은 이제 다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은 가지고 있어요. 원래 타고난 직업적인 운에서도 포용력이라던가 사람을 돌본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잘 맞는 직업에서도 그 느낌이 그대로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누군가를 돌보거나 아끼거나 다른 사람들과 화기애애하게 가거나 이런 거예요. 어떤 트러블을 만드는 류의 일들은 아니라는 거죠. 경쟁을 요하는 일들도 아니라는 거예요. 돌봄을 요하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단체들을 케어하거나 이런 류의 일들이 좋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특성으로는 뭘 해도 좀 돈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잘 풀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연하게도 이제 불법적인 부분, 뭐 편법적인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든 현재로서는 여러분들께 다 잘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직업운이 열려 있어서 들어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뭘 해도 잘 되고 뭘 해도 금전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잘 되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을 돌보는 일을 좀 하시는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방 하신다던가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유통업을 하시는데 그 유통업도 어린아이를 좀 대상으로 하신다던가 가족과 관련돼 있는 유통업, 그러니까 음식이라던가 아이 유아용품이라던가 요런 쪽으로 하시면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유통적인 부분을 같이 하시는 게 좋긴 하겠고요. 가족 사업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가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업이라던가 가족들끼리 으쌰으쌰해서 하는 직업들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우리 가족들은 좀 으쌰으쌰 17번 해가지고 펜션 운영하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요런 류 그런 거 괜찮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류의 직업도 괜찮습니다. 정원사라던가 이런 것도 좋은데 이제 정원사라기보다는 제가 아까 펜션 말씀드렸기 때문에 하는 건데 휴양지에다 펜션 좀 만들어 놔가지고 정원도 가꿔야 되고 손 갈 것도 많고 수리도 직접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하시면 그런 류의 직업 일적인 운도 잘 들어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뭐에 해당이 되시는지를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저는 지금 직장을 그냥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좀 하려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당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두 번째로는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거 운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현금이 도는 일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해볼 만한 일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마트 스토어 하시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유아용품이라던가 가족들이 좀 같이 사용할 만한 용품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죠. 가전기기 뭐 이런 거 이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해당 사항 있으시면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제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구 제작을 한다던가 어떤 콘텐츠 개발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수용하는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어떤 물건이나 콘텐츠, 놀이기구 교육 방법 이런 것들 개발하시는 것도 여기에 좀 해당이 되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직업을 갖게 되시면 얻게 되실 것은 또 무엇인지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네,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운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즐겁게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천직인 거를 하는데 금전적인 부분이 잘 붙어주고 내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일에 대한 보람이라던가 즐거움이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사회적으로 어떤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운도 지금 퀸 오브 파이어의 카드로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름을 날릴 수 있다. 내가 정점을 좀 서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로만 봤을 때 굉장히 포용력이 좋고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강한 카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지신다라고 하면 진짜 잘 풀리시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따른다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좀 따라 붙는 느낌,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즐겁게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굉장히 사회에 가치가 있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담하시는 일이라던가 무속에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여러분들의 좋은 말을 듣고 찾아오는 유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쓰임이 있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운을 위해서 지금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보면서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본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갈등 있는 상처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좀 벗어 던져달라, 나의 트라우마를 조금 벗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살다 보면은 인생이 성공만 하진 않잖아요. 어떤 실패를 경험하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생각을 하신다던가 또는 내가 이 엔잡을 하게 되면 잃어버릴 것들이나 내가 좀 힘겨워할 것을 먼저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걱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부터 좀 내려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릴 거, 내가 희생해야 될 거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내가 행복할 거, 즐거울 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가장 잘 맞는 직업은 금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으나 너무 돈에만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도 좋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본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인 운이나 재능에 대한 발현을 첫 번째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특성을 잘 살린 직업을 갖게 되신다라고 하면 돈으로 연결되는 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근데 남들은 100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나는 70만 가져가는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현재 단계에서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하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좀 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행운 좋은 카드 한 장 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이제 워라밸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일을 좀 하려고 하면 나도 나를 좀 잘 챙겨야겠죠. 내가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 타인을 챙기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워라밸도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 체력과 정신적인 면에 대한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웰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 잘 챙겨
챙겨 먹는 거, 인스턴트나 즉석 음식 챙겨 먹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이제 좋은 음식 챙겨 먹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정신을 좀 건강하게 챙겨달라.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커를 골라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N잡을 갖게 되신다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 좋을지 한번 보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리딩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이나 의욕을 내주세요,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모든 카드들에서 보여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변화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그 변화에 상응하는 마음가짐이라던가 행동들이 좀 뒷받침이 돼 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떤 리딩이 나오셨던 간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우리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딩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